자, 지상권이 소멸하면 갱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 간의 약정, 합의하여 갱신하는 것을 금지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세권과 달리 지상권은 법정 갱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는 게 있어요.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란 이런 걸 말해요.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있고 그 위에 지상물을 소유하는 을이 있어요. 시험에는 지상물을 주로 건물을 예를 듭니다.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갑을 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이란 법률행위하고 등기함으로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일정한 경우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 갱신 청구하고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지상권자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없습니다.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매수 청구는 무슨 매수 청구다? 지상물이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의 부속물은 건물의 부속물이거든.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다, 건물이다.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전세권자에게는 인정되지. 전세권의 객체는 무엇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이요. 건물 전세권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 건물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의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하고 똑같아요. 시험은 10중 8구 임대차에서 물어봐요. 임대차 할 때 설명할 거예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중요하거든. 되겠습니까? 부속물은 건물에 대한 부속물이기 때문에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지 건물일 수 없기 때문에 지상권자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전세권자에게는 일정한 요건이나 무엇도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금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혀 다른 권리입니다. 근데 나중에 임대차를 할 때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토지도 임대차 할 수 있고 건물도 임대차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두 가지 권리가 다 있다고. 임대차에서는 두 가지 권리가 다 등장한다고. 그때 임차인 할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설명드려요. 지금은 갱신에 간접적 강제하고 있어요. 이리 장로 화살표가.
그럼 이런 권리는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행사하는 권리예요. 지상권이 존속하고 있을 때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용어 자체를 보라고. 계약을 갱신하자 요구한다는 말은 지상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권리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예요. 이런 것도 시험 지문에 물어본다고. 존속기간 중에는 이런 권리는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근데 지상권이 소멸할 때 지상권자의 잘못 없이 소멸돼야 권리 인정하지. 지상권자의 잘못으로 권리가 소멸됐다면 지상권자 이 녀석 뭘 잘했다고 권리를 인정하느냐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할 때 지상권자의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된다고. 채무 불이행이 아닌 경우로 소멸해야 돼. 채무 불이행이 아닌 경우로 소멸했다는 대표적인 예가 존속기간의 만료예요.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지상권이 소멸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지상권자의 잘못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으로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대표적인 예가 치료 지급을 약정했는데도 치료를 2년 이상 연체했다고. 그리하여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하고 지상권이 소멸됐다면 이런 권리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지상권자의 잘못 없이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이런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지, 지상권자의 잘못으로 지상권이 소멸됐을 때에는 이런 권리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남아있다면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때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반드시 제1차적으로 무엇을 청구하고 계약 갱신 청구해요. 그리고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해야만, 갱신합시다 하고 거절 안 하면 사라 청구 못해요. 계약 갱신 청구하고 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제2차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이 갱신 청구권은 설정자가 거절할 수도 있다는 말은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은 거절 못해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청구권은 거절할 수도 있어.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청구권인데 시험 지문은 형성권이 아니므로 주로 이렇게 표현해요. 청구권이라 말입니다. 근데 청구권이라 불리우나 실질은 형성권인 게 있다고. 물건을 매수할 때 분할하여 매수하면 그 물건은 신기하게도 증가하고 감소하다 소멸한다 그랬죠. 무슨 소린지.
매수, 분할, 정감, 소멸 이런 청구권들은 전부 다 무엇이다?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라는 이야기는 제1차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하고 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하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지상물은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즉시 지상물 매매 계약이 성립해 버린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을 사기 싫다면 갱신을 거절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고 말해요.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법률 규정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논리하고 법률 규정은 똑같아요. 토지 임차인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법률 규정은 지금 설명드린 논리하고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고 똑같아. 그런데 토지 임대차에는 독처간 판례가 하나 있지만 지상권에는 그와 같은 판례는 없어요. 나중에 임대차 할 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와 관계된 사항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지상권에는 권리는 지상권의 효력이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련된 권리가 중요해요. 의무는 지상권자의 치료 지급 의무가 중요하다고. 지금부터 지상권자의 치료 지급 의무를 해볼게요. 가불간에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치료 지급을 약정했습니다. 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 치료 지급 약정하면 치료 지급 의무 있잖아요. 유상이니까. 치료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 지급 의무 없어요. 이렇게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치료를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연체하면 이런 것도 시험에 물어봅니다. 연이지 기가 아니에요. 토지는 주로 연세거든.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다 건물이다. 토지예요. 2년 이상 연체하면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지상권 소멸 청구하면
지상권은 즉시 소멸해요. 예. 그런데 치료지급을 약정해도, 자, 구별하라고 색깔을 바꿨을 뿐입니다. 보이지 말라 파란 거 적은 거 아니에요. 치료지급을 약정했는데도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치료지급 약정이 있는데도 등기를 안 했다고. 치료지급 약정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만 있어요. 등기 안 해도 당사자 간에는 치료지급 해야 돼.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당사자인데 등기 안 했다고 치료지급 의무 없다고 가면 안 돼.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만 있지 제3자에게는 치료지급 약정이 있음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자에게도 치료지급 약정이 있음을 대항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돼.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치료지급 약정의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등기 안 해도 당사자 간에는 치료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돼? 등기요. 대항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치료지급 약정했다는 말입니다. 치료지급은 약정했는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만 있지 제3자에게는 치료지급 약정이 있음을 대항 주장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그 지상권이 양도가 됐다고. 그럼 을이 지상권 양도인, 병이 지상권 양수인, 치료지급을 약정했는데도 좀 줄일게요. 치료지급을 약정했는데도 그 약정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되겠습니까?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만 있지 지상권 설정자가 이 제3자에게는 치료지급 약정이 있음을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은 치료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치료지급 청구를 못하니까 대부분 판례 치료를 올려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허용한다 안 한다? 치료 청액 청구권도 인정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걸 전제하여 설명합니다. 이건 별 의미 없다고. 약정도 있고 등기도 되어 있다면 더 이상의 논점은 있다 없다? 없어. 제3자에게도 치료지급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전제하여 설명드리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갑을 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치료지급은 약정했지만 이 치료지급 약정을 등기하지는 않았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
토지를 매매 등을 했어요. 그럼 병이란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했다면 이자도 일응 제3자잖아. 지상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잖아. 이자도 제3자잖아. 그럼 이 소유자가 치료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치료지급은 약정했는데 등기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상권 설정자가 당사자 간의 치료지급 약정했으니까 설정자는 치료지급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치료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종전 소유자가 치료지급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즉 치료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정액 청구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액은 안 돼요. 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상권에 관련된 일반 지상권에 관련된 기본 논리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만 더 하고 치료에 대해서요. 그럼 치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자. 자, 갑을 간의 치료 지급을 약정했습니다. 치료 지급을 약정했다면 지상권자는 치료 지급 의무 있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치료를 1년 연체했어요. 1년 연체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갑병 간에 토지가 매매 등이됐다고. 이 병을 토지의 양수인 이런 표현을 써요. 양수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수인이요. 매매에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험에는 주로 양수인이라 말해. 그럼 지상권자가 이렇게 치료지급이 약정됐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한테도 치료 지급해야 되잖아. 치료를 또 1년 연체했어요. 그럼 합의 2년이잖아.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치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를 걸쳐 치료를 연체했다면 합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합산 안 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독특한 판례예요. 원래 치료지급 2년 이상은 합산하는 거예요.
합산한다는 말이 통산이다, 통산. 그럼 존속기간 30년인데 지금 15년 흘러오고 있어. 15년째인데 올해가 10년 전에 한 번 1년 연체했어. 올해 또 연체했다고. 계속됐다 안 됐다? 계속되지 않았는데도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원래 지료는 통산하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일 필요 없어요. 합산하는 게 원칙이라. 다만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를 걸쳐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지료를 연체했다면 양도 전후는 합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토지 양수인이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하기 위해서는 양도 전후는 합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 이어야만 해?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 이어야만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시험에 자꾸 물어보니까 이걸 착각을 한다고. 원래 지료 연체는 통산해요. 합산하는 거라고. 계속하여 2년 이상일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 이 독특한 판례는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지료를 연체했을 때에는 그 양도 전후는 합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해야만 양수인은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하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이건 설적 언급하는데 또 틀렸다 생각할까 봐. 원래는 합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지금부터는 특수지상권이에요. 386페이지 첫 번째 구분지상권. 이미 1월 달에 자세히 그렸고 더 이상 그릴 가치는 3, 4월에는 없네요. 구분했다는 말이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정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상권과 달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용익물건이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수목은 살아 성장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는 게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해요. 특히 주의해야 돼. 구분지상권 이렇게 나오면 딴 거 읽어보지 말고 수목이란 단어가 있는지를 봐야 돼. 수목이 들어오면 없다로 가야 돼.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려요. 그게 제일 중요한 논점이에요. 이건 5, 6월 달에 다시 그리고 오늘은 분묘기지권 해볼게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고 문제풀이 하기 전까지는 안 합니다. 한 번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 한 판 그리면 끝인데 뭐. 자,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그 위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요거 하겠네. 예쁘게 그려야 되겠네. 봉분이 있어요. 분묘가 있다고, 분묘가. 분묘를 소유하는 자는 을입니다. 그럼 이 분묘를 소유하는 자가 분묘의 기지를
기지란 말이 토지를 말합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그게 분묘기지권이에요. 이 분묘기지권은 지금 지상권에서 하고 있다는 말은 특수지상권. 무엇의 일종이다? 지상권의 일종이에요. 그럼 어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은 무엇을 취득한 거라고?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지 어리 이 기지란 말이 토지를 말해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이 기지를 사용할 권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요건 시험 아닙니다. 타인의 토지에 어리 서로 합의하면 돼. 어리 갑한테 장신 토지에 우리 어른의 분묘 좀 설치합시다 하고 부탁하고 갑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합의가 돼버렸다면 거기에 분묘 설치하면 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너무나 당연하지. 되겠습니까? 예. 그때 지료는 시험에 안 물어봐요. 합의로 결정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또 토지의 사용대가 얼마 드릴까요? 라고 말하면 갑이 친분이 있으면 고인이 가셨는데 그냥 써라 라고 말하면 무상이고, 근데 조금은 받아야 되겠지 하고 말하면 유상이라고. 시험에 안 물어봐 이거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애초에는 을의 토지였다고. 을의 토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어. 토지를 매매할 때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되겠습니까? 을이 무엇을 취득할 수 있다고? 분묘기지권이요. 그러니까 혹시 토지 매매할 때는 현장에 가봐야 돼. 분묘 있으면 골치 아프다고 나중에. 분묘가 있으면 토지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겨요. 그걸 이장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파내기가 어렵다고. 분묘 있으면 반드시 이장에 합의하고 그렇게 사고 싶으면 사야 된다고. 이장에 합의가 없으면 무엇이 돼버린다고? 을이 그 기지를 사용하는 권리, 분묘기지권이 생겨버린다고.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이 가능해요.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의사 필요 없어요. 지상권의 일종이라 지상권의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가 그 기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지 기지, 토지 소유권은 취득했다 못했다. 권언의 성질상 외형적 객관적으로 지상권자의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에 타주. 소유의사 필요 없어. 등기도 필요 없어. 이게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하고 차이점이에요. 되겠습니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기지를 점유하면 무엇을 취득해버린다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해. 왜 등기가 필요 없다고? 등기로 공시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는 봉분으로 공시한다고. 봉분으로 공시하지 등기로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라
지상권의 일종이지만, 그래서 봉분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평장이나 암장이 됐다면 공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어른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봉분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신이야. 시체라 적을까? 시신이 있어야만 한다고. 시신이 없는 묘가 있잖아. 허묘, 가묘라고도 말해.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시신, 시체가 있어야 돼. 그때 이 분묘는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토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토총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1000년 이래로는 토총을 사용했거든. 그 이전에는 석총도 있지만 최근에는 장례 문화가 약간 달라졌지. 이제 화장을 하다가 드디어 석총도 등장했던지 낙골탑, 낙골묘 이런 게 등장했다고. 되겠습니까? 공작물입니다. 토지 아니에요. 분묘가 공작물이라면 지상권의 일종이거든. 건물이 아닌 공작물은 법률 규정이 최단기를 몇 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의 규정이 280조가 최단 존속기간을 몇 년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5년이요. 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 안 합니다. 공작물이지만 최단기 5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을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만 하고 있다면, 제사 등을 모시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5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 말이 민법 규정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고인이 예쁘게 누워 계신다니까요. 그럼 분묘기지권이 분묘가 있는 그 기지만 사용 수익하면 문제 생기잖아요. 추석 때 성묘 갔을 때 여기에 올라서 절해야 돼.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주위의 빈 땅에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니까요.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 주위의 빈 땅에까지 무엇의 효력이 미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여기까지 효력이 미쳤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되겠습니까? 그럼 사성에는 효력이 미칠 것인가? 사성이란 말이 분묘 주위를 반달형의 둔덕을 만든 경우 있다고. 그게 사성이에요. 사성에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가 판례예요. 그 말이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하다면 미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를 기억하고 그럼 만약 을에게 분묘기지권이 여기까지 인정이 돼. 여기까지 인정된다고 나중에 혹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뒤늦게 돌아가셨을 때 단분 형태로 합장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쌍분은 안 돼요. 손대면 안 돼. 단분이든 쌍분이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또다시 분묘를 설치하는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을 때는 대법원 판례가 치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예요. 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단 한 번도 땅 주인이 와서 딴소리 한 적이 있다 없다. 그 말은 땅 주인은 관심 있다 없다. 치료를 받을 의지조차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본다고. 시효 취득했을 땐 치료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리고 명당이라고 묘를 썼는데 간혹 이상한 기후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원래는 물길이 없는 자리라 명당이라고 직관이 이야기하길래 묘를 써놨는데 갑자기 이상기후 때문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묘가 썰리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 되겠습니까? 100년 내로 이상한 현상으로 폭우가 와버렸어. 그러니까 묘가 썰려버렸습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복구가 가능하다면 소멸하지 않고 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한다고. 그 복구가 가능한지는 무엇으로 결정해? 시신으로 한다. 시신으로. 유골이 있다면 복구가 가능한 것이고 유골까지 썰려가 버렸다면 더 이상은 존속시킬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그러니까 묘를 쓸 때 그런 기현상이 생겨도 유골은 안 썰리도록 해야 돼. 쓸데없는 소리. 그런 말이고 그다음 이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의 일종 포기할 수 있어요.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겠다. 포기가 가능한데 의사만으로 표기가 돼요.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이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냥 을이 갑한테 아이고 분묘기지권 포기할게요 라고 의사표시만 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이 기지를 점유하는 것까지 포기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되겠죠? 예. 그럼 분묘기지권을 가진 자의 그 기지의 점유는 지상권자로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의사가 있다 없다? 자주다 타주다? 되겠습니까? 타주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 기지를 시효 취득은 못해요. 무엇을 시효 취득했다는 말이다? 특수지상권을 시효 취득했다는 말이에요. 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의사가 있어야지. 타주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 기지, 토지는 시효 취득 못해요. 분묘기지권이 지상권의 일종이다. 지상권의 일종. 특수지상권이요. 그게 지상권의 서술에 놓았다. 이해하셨죠? 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네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건 문제도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물론 한두 차례 나온 적은 있어요. 문제 풀이할 때 과거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확인하면 되지 더 이상 이론 강의할 때는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잠시 쉬다가 388페이지를 설명드릴게요. 예.